특별히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 회의실에 앉기만 해도 좌중이 그쪽을 바라보는 사람. 파티에서 가장 화려하게 꾸민 사람이 아닌데 어느새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이걸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수십 년간의 심리학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들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구나. 첫 번째, 그들은 먼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회의 중에 갑자기 화를 냅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흥분하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그런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 톤을 유지합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표정을 따라하는 것, 친구가 하품하면 나도 하품이 나오는 것, 다 이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합니다. 자신이 먼저 안정되면 방 전체가 안정됩니다. 자신이 먼저 에너지를 높이면 방 전체의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들은 듣는 척하지 않고 진짜로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틀렸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오히려 말을 아낀다는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짜로 집중합니다. 여기서 진짜로가 핵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다음에 뭐라고 대답할지를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대답을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상대방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이게 바로 진짜 경청이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재를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그 상대방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그들은 공간을 점령하지 않고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 영상에서 보통 생각하는 내용과 가장 정반대로 가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간을 꽉 채우는 사람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보면 반대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즉,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웃습니다.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먼저 그거 되게 흥미롭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끼리 재밌어서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공간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인식 능력이 높습니다. 자기인식이란 쉽게 말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식 자리에서 자기 혼자 너무 신나서 떠들다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까지 경직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자기인식이 낮은 상태입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조용한 자리면 에너지를 약간 높입니다. 너무 들뜬 자리면 자신이 먼저 차분해집니다. 이것을 상황 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눈치와 다른 점입니다. 눈치는 자신을 숨기는 것이고 상황 지능은 자신을 조율하는 겁니다. 5번째, 그들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침묵이 흘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억지로 웃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불편함을 직면합니다. 지금 좀 어색한 것 같죠? 하고 먼저 말합니다. 아까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하고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 지금 핵심을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먼저 꺼냅니다. 이것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힘이 되는 이유는 불편함을 먼저 인정하는 순간 그 불편한 분위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아, 저 사람이 저걸 말해줬으니까 이제 우리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하나, 먼저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적 안정이 전파된다. 2, 진짜로 듣는다. 존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그 공간으로 돌아온다. 3, 공간을 점령하지 않고 공간을 만든다. 상대방이 열리게 한다. 4,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안다. 상황을 읽고 자신을 조율한다. 5,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다. 직면하는 용기가 공간을 해방시킨다.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를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 중 타고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연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분위기는 운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